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뉴스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범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6번째 세션이에요. 시간이 좀 늦어서 다들 집에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많이 자리에 남아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오전부터 들으시느라 좀 지치셨죠? 사실 저도 좀 지쳤습니다. 오전부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긴장도 풀리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긴장이 점점 더 돼서 지금은 이제 거의 제 인생 긴장 최고치에 와 있는 상태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잘 가다듬고 작은 도전들이 만든 큰 의미, 모두를 위한 네이버 뉴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네이버 뉴스의 히스토리, 네이버 뉴스의 고민, 그리고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실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네이버 뉴스의 히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화면은 예전 네이버 화면인데요. 혹시 몇 년도 화면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2000년도 화면입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어리신 분들은 이 페이지가 출시됐을 때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뉴스는 2000년에 처음 출시하여 지금의 네이버 뉴스가 되기까지 25년 동안 수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많은 변천사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는 모바일이 고도화되면서 사용자가 뉴스를 보는 방식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뉴스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뉴스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1인 매체들도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변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저희는 뉴스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수많은 뉴스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해야 하는 매체로서 신뢰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가 되기 위해 늘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뉴스라는 컨텐츠 특성상 민감한 내용이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변화를 만들더라도 여러 번 고민하고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급격하고 실험적인 변화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는데요. 저희의 노력들은 구독한 언론사를 기반으로 뉴스를 보여주는 언론사판이라던가 또는 선거 뉴스를 편향 없이 보여주는 선거 특집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그간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중한 입장이었던 네이버 뉴스는 왜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을까요? 사실 저희가 갑자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아니고 그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해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출시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변화를 조금 더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넘어가서 더 나아가
다양한 시도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다양한 시도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뉴스를 더 쉽고 편하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해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3가지 관점에서 더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 뉴스가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물론 평소에도 뉴스는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일수록 더 뉴스를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뉴스는 무엇일까요? 네이버 뉴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분들이 계시는데 뉴스라는 정보가 모두에게 편차 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제약이 될 만한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가 더 쉽고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긴 글을 잘 안 읽으려고 하는 추세이죠. 또한 뉴스도 읽기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추세이고 이 영상조차도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으로의 소비가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네이버 뉴스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저희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민으로 우리는 언제 뉴스가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뉴스의 카테고리를 이슈의 무게감과 이슈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때 긴급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알기 위해 뉴스를 더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연중 뉴스 소비 지표를 살펴보아도 심각성이 가장 크고 후속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일 때 뉴스 소비 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침수,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춰 대처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 네이버 뉴스판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면이 익숙하실 거예요. 기존에는 저희가 긴급 상황일 때 여기에 있는 기사 리스트와 그 위에 있는 속보를 통해서만 뉴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올해 10월부터는 태풍,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최상단의 특보 라이브를 제공합니다. 이제 사용자분들이 실시간 영상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브 영상에 더해서 재난 상황을 더 집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보와 관련된 영상과 텍스트 기사들을 모두 상단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유용한 정보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한 짧은 클립의 형태로도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생생하고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언론사 기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실시간 제보를 통해서도 재해 현장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미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화면은 네이버 날씨에서 출시했던 제보톡 페이지입니다. 이 제보톡은 실제로 지난 집중호우 때 많이 활용되었었어요.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천이 범람했던 상황들을 찍어서 공유하기도 하고 지금 1호선 천안행 운행하나요? 라던가 저 내일 성모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상황 어떻나요? 라는 식으로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괜찮은지 묻고 답했어요. 이러한 행동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의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한 거죠. 이처럼 날씨에서의 제보톡이 사용자가 참여하며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아주 잘 활용되었기에 이제는 날씨뿐만 아니라 산불과 같은 긴급 상황에도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나 지진과 같이 위험 단계가 높은 상황에서 네이버 뉴스가 제공하는 특보에 더해서 이렇게 제보톡을 통해 사용자분들께서 함께 소식을 전달해 주신다면 긴급 상황에 더 많은 정보가 유용하게 공유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올해 10월에 오픈한 특보부터 제보톡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사용자분들께 뉴스가 1초라도 더 빠르게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언제 뉴스가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모두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뉴스는 무엇일까? 뉴스가 누구에게 더 다가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ATM 기기 많이 익숙하시죠? 네. 혹시 여기 가운데에 있는 큰 글씨 보기 버튼 눌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화면이 큰 글자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글자 크기도 크고 구조도 단순해서 뭔가 사용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죠. 비단 ATM기뿐만이 아니라 무인민원 발급기라던가 카페 키오스크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여러 서비스들에서 이러한 편리한 화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화면은 시각적으로 정보 습득이 어려운 그런 사용자들이 더 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화면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요소는 없애고 꼭 필요한 기능만 간소화하여 모두가 쉽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접근성을 높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네이버 뉴스도 텍스트가 워낙 많은 서비스다 보니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랜 기간 노력을 해왔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일반 유저 기준의 글자 크기와 접근성을 높인 글자 크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글자 크기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두 가지의 버전을 한 화면에 넣으면 오히려 일반 유저들에게도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ATM 기기를 보면서 이렇게 각자에게 필요한 화면을 각각 분리해서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뉴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이용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한 지점들이 있을까요? 국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그 외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시니어 사용성 및 선호도 논문을 살펴본 결과 4가지의
주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입니다. 한 화면에 보여주는 정보가 너무 많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정보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명도 대비입니다. 배경색과 글자색의 명도 대비가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글자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텍스트 크기입니다. 글자가 일반 유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야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가독성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시각 정보입니다. 시각 정보들 중에서 특히 아이콘은 형태가 복잡해서 인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불편한 네 가지의 부분들을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보 구조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지그재그형으로 읽는 흐름이었다면 이렇게 일렬로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꿨을 때 시선의 흐름이 훨씬 간소화되니 읽기 쉬워지겠죠? 두 번째로 높은 명도 대비를 주어야 합니다.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경색과 그 위에 올라온 글자색의 명도 대비가 4.5대 1이라는 수치 이상의 명도 대비를 주어야 더 또렷하게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글자 크기를 크게 써서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이미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콘과 텍스트를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를 저희 네이버 앱 메인 뉴스판에 적용해서 시각적으로 정보 습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쉬운 뉴스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의 네이버 앱 뉴스판인데요. 오른쪽에 쉬운 뉴스판으로 전환하는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앞서 설명드렸던 네 가지 요소를 적용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눌러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딱 보기에도 그 전보다 훨씬 큼직큼직하고 조금 구조가 간단해 보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한 번에 한 화면에 한 개씩 기사를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높은 가독성을 주기 위해 텍스트의 크기도 한층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뉴스판에 이어서 기사 본문까지 연결되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 이 기사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봐왔던 기사 본문은 아까 뉴스판에서도 제공했던 쉬운 뉴스 보기 버튼을 통해서 보기 편하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심플한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이 화면도 딱 봐도 큼직큼직하게 글자가 아주 잘 보이죠? 여기에 더해서 사용자가 원한다면 글자 크기를 더 크게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니까 너무 큰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엄청 크시죠? 그런데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화면을 만들 때는 일반 사용자와는 분명히 다른 사이즈 기준을 두어야 했어요. 일반 사용자가 느끼기에 큰 글자와 저시력 사용자가 느끼는 큰 글자의 기준은 분명히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유저 테스트를 통해서 이 더 큰 사이즈라는 이 텍스트에 적합한 기준을 점점 더 다듬어 갈 예정입니다. 다시 기본 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조를 단순화하고 글자를 크게 하는 것 이외에도 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 버튼들입니다. 기존에는 작아서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기사를 스크롤 해버리면 이 버튼들이 화면 위로 올라가 버려서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버튼들은 쉬운 기사뷰에서는 하단에 손가락이 잘 닿으면서 항상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겼습니다. 또한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기보다는 쉬운 기사홈을 사용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기능으로만 심플하게 구성했습니다. 일반 기사홈에서는 버튼이 이렇게 아이콘만 제공되고 있는데요. 아이콘의 의미를 파악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이콘이 작아서 형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위해서 쉬운 기사홈에서는 아이콘과 텍스트를 함께 제공해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명확한 의미에 더해 강한 명도 대비를 주어서 언제든 글자를 또렷하게 읽을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사용자 외에 뉴스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네이버 뉴스 사용자분들이 제약 없이 더 쉽게 네이버 뉴스를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더 쉽게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뉴스를 보는 경험이 더 쉽고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는 그간 3가지 뷰어를 실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뉴스를 보는 동선을 줄여주는 멀티뷰어. 두 번째로 뉴스의 길이를 줄여주는 요약뷰어. 세 번째로는 오늘 하루 볼 뉴스의 양을 줄여주는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로 멀티뷰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요즘 사용자들은 쇼츠나 카드뉴스, 팟캐스트 등 다양한 포맷에서 뉴스를 보시고 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시는데요. 이러한 여러 포맷의 뉴스를 저희는 이동 없이 한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실험해 보게 된 뷰어가 멀티뷰어입니다. 현재 네이버 뉴스는 오디오 뉴스, 이미지, 텍스트 뉴스, 영상 뉴스 등 다양한 포맷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포맷 간의 이동이 매끄럽지 않아서 뉴스를 보는 흐름이 자주 끊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텍스트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클립 뉴스가 보고 싶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클립 뉴스가 보이는 뉴스판으로 스크롤해서 클립 뉴스를 클릭해서 봐야 하고 클립을 보다가 라이브 뉴스가 보고 싶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라이브 뉴스가 있는 컴포넌트를 눌러서 또 라이브를 봐야 하는 이런 동선의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이 복잡한 동선을 개선하기 위해 텍스트 뉴스든 영상 뉴스든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멀티뷰어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이버 뉴스판에서 클립 영상 기사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세로형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런 세로형 뷰어는 다들 익숙하시죠? 한번 넘겨볼게요. 이번엔 가로로 된 방송 뉴스가 나옵니다. 라이브 뉴스 또한 이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가로 영상은 비율 때문에 작게 보이니 내용 파악을 돕기 위해서 영상 상단에 자동 자막을 달아주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엔 텍스트 뉴스입니다. 그런데 형태가 기존의 뉴스에서 제공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 뷰어는 텍스트에 음성을 입혀서 영상과 텍스트의 중간 형태로 만든 뷰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뷰어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관세 협상과 같이 상단의 키워드 버블을 눌러서 이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몰아볼 때 텍스트 뉴스든 영상 뉴스든 구분 없이 한 공간에서 모두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전에는 클립과 같은 세로 영상, 라이브나 방송 뉴스와 같은 가로 영상, 텍스트 기사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이동해 보면서 보는 복잡한 동선이었다면 멀티뷰어가 있다면 한 공간에서 포맷을 넘나들며 이슈 중심으로 기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를 보는 이동 동선을 줄여주는 멀티뷰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뉴스를 더 쉽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실험했던 것 중에 두 번째인 요약 뷰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약 뷰어는 네이버 뉴스가 주력해오던 텍스트 기반의 뉴스를 더 쉽게 보여주는 뷰어입니다. 요즘 짧은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상대적으로 긴 텍스트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긴 스크롤에 부담을 느껴서 대충 훑어보고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저희는 유저분들이 이런 상황일 때 중요한 내용만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요약 뷰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제공 중인 기사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공 중인 방식과 요약으로 볼 수 있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본 뷰는 기사 원문의 자세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긴 스크롤이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 뷰에서는 핵심만 짧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더 나아가서 한 장씩, 한 문장씩 좌우로 넘겨보는 방식도 시도해 보았어요. 아무래도 세로로 스크롤하는 방식이 익숙한 유저도 있겠지만 가로로 플리킹하면서 짧게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익숙한 유저도 있을 테니까요. 특히 이렇게 가로로 플리킹하면서 보는 방식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라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 문장씩 나눠서 보여주면 짧은 호흡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 부담도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약뷰 모두 긴 기사의 내용을 간결하게 줄여 더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 단위의 요약을 넘어서 오늘 하루의 뉴스를 요약해주는 브리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리핑입니다. 하루에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지죠. 사실 모두 다 읽어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기사를 봐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뉴스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요. 특히 내 관심사에 딱 맞는 기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많은 기사들 중 오늘 볼 뉴스만 딱 간추려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뉴스 비서처럼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아침 브리핑 뉴스를 받아보는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코엑스 그랜드 볼룸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9시쯤에 집을 나섰어요. 신분당선을 타고 저는 오는데요. 지하철에 딱 올라탔을 즈음에 띠링 이렇게 브리핑 알람이 왔습니다. 간밤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이렇게 브리핑이 배달 와서 소식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브리핑 뉴스를 열어볼게요.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브리핑 날씨를 봤는데 7.2도였네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오시는 길이 그렇게 쌀쌀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늦을까봐 정말 아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나오고 환승할 때도 정말 뛰었거든요. 근데 지하철에 출근길에 사람도 너무 많고 신분당선이 굉장히 땅속 깊숙이 있어서 계단도 많아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성으로 듣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을 보니 총 5개에서 10개 정도의 기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많이 보도된 기사를 알려주기도 하고 오늘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를 알려주기도 했어요. 또한 제가 요즘 부쩍 주식이나 AI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좋아할 만한 기사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약된 버전으로 뉴스를 받아보니 더 빠르게 하루의 뉴스를 훑어볼 수 있었어요. 코엑스에 도착할 때쯤 되니 브리핑 덕분에 오늘의 큼직한 이슈는 저는 다 파악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4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세션을 준비하느라고 낮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직 하나도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퇴근길에 오늘 뉴스 브리핑을 받아보기 위해 저녁 7시로 예약 알림을 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게 아직 실험 중인 단계라서 이 브리핑 뉴스가 사용자분들이 지금 당장 사용해 보실 수는 없지만 언젠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이 브리핑 뉴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보는 이동 동선을 줄여주고 뉴스의 길이도 줄여주고 오늘 하루 볼 뉴스의 양도 줄여주는 멀티뷰어, 요약뷰어, 브리핑까지 그동안 저희가 실험했던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저희는 이런 뷰어 실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더 쉽고 편한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직 여러 제약들과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어서 출시 시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언젠간 이 실험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인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여러 실험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뉴스를 전달하면 네이버 뉴스가 더 쉽고 편하게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들이에요. 이 고민과 질문에 딱 정해진 정답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정말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이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 말고 진짜 이상적인 방향으로 끝까지 고민해보는 이 여정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듣더라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들은 분들께도 앞으로 뉴스가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 뉴스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뉴스 설계 소속의 범유진이었습니다.